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에서 보다시피 경찰 병력 8,000명이 동원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에 적폐였던 사드 배치,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성주 소성리에 들여놨습니다. 그렇게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소성리 주민 그리고 평화지킴이든 한 4,500명 되는 우리 국민들을 경찰 병력 8,000명을 동원해 가면서 다 이렇게 밀어내고 또 자동차들을 다 견인하고 그러면서 폭력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정말 안전하게 롯데 골프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평화로운 집회 과연 어디에 있는지,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게 무엇인지 고민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성주 사드 가구 평화 오라라는 이렇게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계신 주민을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만평인데요. 자세히 보니 그 문구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 문구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사드 배치를 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드 배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잡힌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의 적폐 중에 적폐를 우리는 청산하자고 그렇게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왔었는데요. 박근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그 자리를 대신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군수뇌부들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그 세력들도 여전히 적폐 세력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얘기 똑똑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사드 배치가 된 현장입니다. 바로 소성리 롯데 골프장 안에 있는 현장인데요. 성주 기지에 패트리어트가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어트가 또다시 함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사드 발사대랑 엑스밴드 레이더가 들어갈 때 저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함께 들어가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사드를 지켜주는 무기 체계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드는 40km에서 150km 사이에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래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한미군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사드 발사대를 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했는데요. 저 뉴스는 저희도 한번 예전에 수요평화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욱더 웃긴 것은 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맞는지를 기자들이 한국 국방부에 물어보면 국방부는 성주 사드 기지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한미군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땅에 그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 위에 어떤 무기들이 저렇게 버젓이 사진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한 MD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미 본토를 북한 혹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엑스밴드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 그것을 탐지를 한 이후에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무기들로 북한 혹은 중국을 겨냥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누차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한반도 혹은 동북아에서의 전쟁이 발생 시 제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곳은 사드 기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본인의 입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7월 달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니까 바로 사드 배치를 나머지 발사대 4대를 배치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항쟁의 그 함성의 외침은 자주와 평화였습니다. 이 사드 배치로 한국의 외교도 옳고 평화도 옳고 또한 미국 무기 체계를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운용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권도 잃어버린 사드 배치. 그래서 마침내 강행이 됐고 이것을 지켜보는 저희들은 참 참담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요, 사드를 또 막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설치하고, 그럼 또 패트리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또 뭐가 설치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설치한다면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뭐가 설치될지, 계속해서 무기 증강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입니다. 그럼 최근에 한반도 위기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와 그리고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자는 뭐 그런 견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진핑은 북핵 놓고 독일과 프랑스에 일단 전화를 하면서 대화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웃긴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떤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을 더욱더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된다라고 다른 나라 정상들을 설득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에 반해서 중국의 주석은 각국에 전화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특이하게 똑같이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를 해서 이 유엔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형세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각국의 대통령들에게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데, 혹은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데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대화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청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대화로, 이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제재와 압박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박근혜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동족에 대한 제재를 흡수하고 다녔는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모습 또한 박근혜가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고요. 촛불항쟁을 통해서 그 막대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 국민의 힘을 믿고 강하게 미국한테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죠. 예, 다음은요,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가결했는데요.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엔 제재안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안 통과를 보면서 모두 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한을 더 이상 제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기 보면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한 결과 유엔에서 어떤 것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번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제재한 내용이 북한의 섬유가 못 들어가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원유 수입을 못하게끔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매우 노력을 했지만 원유 수입을 지금의 양 그대로 동결한다. 더 이상 북한에 더 많은 원유를 수출을 못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도 다들 인정하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와 협상 없이 저렇게 제재만 가한다면 다음은 저기가 지금 6단계로 6개의 표가 있는데 다음은 7개, 8개가 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를 하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고요.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결의안 채택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는 거죠. 지금 뭐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전쟁 카드가 아니라 협상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지난주 수요 평화촛불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핵실험을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1032번을 했다고 했죠. 근데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저렇게 제재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씩 쌓여갔는데요. 미국은 1032번 동안 핵실험을 하는 동안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평화 얘기할 수 없지 않나. 그 예전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이라도 화해 협력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러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 해결과 관련 그런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시면 정말 얼마나 속 터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저렇게 환한 얼굴로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과나 인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에서 만나서 또다시 북한, 일본과 한국이 협조를 잘하여 힘을 잘 모아서 유엔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자. 우리가 그 강한 제재를 주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데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 한 맺힌 역사를 박근혜 정부가 팔아넘겼습니다. 반돈 10억엔 정유라 말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중들이 분노하여 촛불 항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금 저런 식의 말들로 무마시키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채 위안부 합의 폐기를 얘기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저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300회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동족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좀 과거 청산 역사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되게 친미적인 모습일 뿐더러 일본과도 저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다분하게 가져가면서 일본과 손잡는 저런 모습들은 일본은 계속 호시탐탐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저런 식의 행보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계속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식의 어떤 친일 행보 그리고 친미 행보 반복적인 행보들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예, 지난 겨울 촛불의 힘으로 당선되었다고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박근혜의 적폐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드를 배치하고 그리고 단돈 10억 엔에 팔아먹은 민족의 자존심, 이것 또한 여전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밝혀야 될 이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